안녕하세요, 윤만철입니다. 그 빅데이터 활용 생활탐구 혹은 빅데이터 활용 생활세계 탐구 세계탐구라는 강의의 구성은 앞부분에서는 사례를 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부터 몇 번에 걸쳐서는 빅데이터의 특성 혹은 데이터의 특성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혹은 데이터를 적용하거나 그런 아이디어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일 후반부에는 데이터를 이해할 때, 데이터를 다룰 때 우리가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윤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론적이라고 해야 되나? 데이터 자체에 대한 포괄적으로 이해했으니까 철학적인 이야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계산 가능성입니다. 계산 가능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수학이나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쪽에서는 이게 전공의 범위니까 그쪽 세계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거고요. 그런데 저는 계산 가능한 데이터가 무슨 의미냐, 그리고 데이터를 계산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그게 무슨 얘기냐, 뭘 할 수 있는 건데 계산 가능하다는 것으로 그런 얘기를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시 온도의 대표값이라는 사례를 이용해서 계산 가능한 데이터로 할 수 있는 시도의 아이디어를 공유해보려고 시도해보겠습니다. 쉬운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요약해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전공에서 전공에 가서 들으시거나 혹은 해당 전공의 학생들은 본인의 전공에서 더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수학 얘기가 나오니까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누구는 춥다고 하고 누구는 덥다고 하는데 교시 온도의 대표값은입니다. 이것을 제가 교실이라고 적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 거실이거나 안방이거나 공부방이거나 그런데 한 명이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라 여러 명이 생활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공간으로 우리가 공유하는 가장 익숙한 공간이 교실일 테니까요. 그리고 물론 버스나 기차나 혹은 지하철이나 이런 공간도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그런 공간에서 만나는 분들은 언제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동료들과 뭔가 상식적으로 의사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대표적인 게 교실이라고 생각해서 교실 온도의 대표값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시는 거죠. 더워서 에어컨을 켜면 누구는 춥다고 하고 누구는 덥다고 하는 거죠. 추워서 난방기를 켜면 누구는 덥다고 하고 누구는 춥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학생이, 이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몇 년 전에 저한테 줬던 프로젝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교실 온도의 대표값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좀 더 풀어보면, 모든 교실에 있는 컨트롤 패널, 그러니까 에어컨의 컨트롤 패널, 그러니까 냉난방기 컨트롤 패널을 보면 온도 조절 버튼이 있고, 거기에 이제 숫자가 적혀지죠. 26도, 27도, 25도, 혹은 28도 이런 식으로 온도가 적혀지고, 그 온도를 기준으로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네, 27도라고 생각해보겠습니다. 27도에 맞춰서 에어컨을 켰는데 컨트롤 패널은 계속 27도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춥다고 하고 누구는 덥다고 하는 거죠. 물론 추위를 느끼는 감각은 개인의 신체 특성상, 속된 편으로 열이 많은 사람, 열이 적은, 열이 많은 학생은 더 덥다고 한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각의 차이, 그러니까 온도를 느끼는 감각의 차이가 없다고 전제하겠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전제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온도를 느끼는 감각의 차이는 동일하다라고 가정한 상태로 27도는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풀어보고 싶은 이 문제를 풀어보는 27도는 도대체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은, 저 컨트롤 패널에 연결되어 있는 온도 센서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을 풀어볼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이제 두 군데 있을 가능성이 있죠. 에어컨 옆에 혹은 컨트롤 패널 옆에. 정확히는 에어컨에 붙어있거나 컨트롤 패널에 붙어있는 거죠. 거기에서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에어컨을 조절하는 거죠. 멈추거나 더 세게 틀거나 약하게 틀거나 이런 식의 컨트롤을 하는 그 기준값이 되는 온도를 측정한 센서의 위치를 궁리해 볼 수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에어컨 회사한테 물어보면 그 말이 있겠지만, 일단 위치 정보, 측정하는 위치 정보에 대해서도 일단은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실의 온도 분포를 측정을 해보자고 그 학생이 아이디어를 준 겁니다. 교실의 온도를 여러 위치에서 측정한 뒤에 온도가 기온이죠, 기온. 그래서 온도라고 얘기합니다만 기온입니다. 그냥 온도라고 하겠습니다. 그 온도를 교실의 구석구석에서 측정을 해본 뒤에 실제로 춥다고 하는 학생이 앉아있는 곳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도 있고, 덥다고 하는 학생의 위치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도 있고,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측정해보자, 온도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보자, 그 분포되고 있는 서로 다른 온도, 위치별로 온도가 서로 다를 가능성을 가정한 상태로 대표값을 찾아보자는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학생한테 측정하도록 해준 그래프는 이런 식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온도계를 온도 센서를 교실의 한 위치에 걸고 그곳에서 온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측정한 뒤에 위치를 바꾸고 다시 위치를 바꾸고 이런 식으로 실험 설계를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험 설계를 했을 때 벌어지는 문제 금방 전달되지 않으십니까? 당일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볕의 강도, 그러면 또 바뀔 거고요. 출입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에 따라서도 또 바뀔 거고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한 위치에 측정하고 다음 기간에 다른 위치에 측정하고 다른 위치에 측정하고, 이런 방법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많겠더라고요.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창문으로 햇볕이 쨍쨍 들어오는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은 완전히 다를 테니까요. 에어컨을 켜고 안 켜고에 상관없이 창가는 덥고 창가 온도가 높고 그럴 테니까. 그래서 그 학생과 온도 측정하는 위치입니다. 이것을 교실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교실을 저렇게 셀로 나누고, 그러면 3 곱하기 4, 36개의 셀이 나옵니다. 저기 분홍색의 위치를 학생이 앉았을 때 약간 가슴 정도, 가슴이나 머리 정도 위치라고, 그 정도의 높이라고 생각해 보면, 저 위쪽에 있는 셀은 천장에 가깝고 아래쪽에 있는 셀은 무릎 아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한테 제안을 했죠. 36개의 온도계를 이렇게 공간에 매달자. 그리고 측정하자, 동시에. 그리고 데이터를 모아줄 테니 이걸로 실험을 해보자, 이런 식이었습니다. 녹색 저 큐브의 위치에 에어컨이 있다고 하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분홍색의 위치라고 하면
저 분홍색의 위치가 저 분홍색 레이어에 있는 그 곳이 온도가 어떻게 서로 다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으면 그러면 저기가 이제 학생들이 앉아 있는 위치라고 치면 아 온도가 차이가 나네를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이제 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36개 데이터 포인트에서 10초에 한 번씩 데이터를 측정한다고 가정하자. 그럼 상당히 대량의 데이터가 모일 테니까요. 그렇게 일주일을 측정하고 한 달을 측정하면 어우 데이터량이 제곱될 겁니다. 말하자면 이 그래프가 36개가 그려지는 거거든요. 예, 36개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꾸준히 모이는 겁니다. 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데이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고 그 담임 선생님과 과학부장 선생님한테 설명을 드리고는 그 성적이 좀 좋은 학생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 가을쯤이었습니다. 초가을 정도에. 그리고 그 학생이 이런 아이디어를 첫 질문한 겁니다. 교시원대 대표값을 찾겠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를 만들어 줄 테니 한번 데이터를 모아보자. 어떻게 이 데이터를 처리할래? 라고 물어봤더니 평균을 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시간대별 평균일지 아니면 뭐 어떤 평균 그 룰이 있겠죠. 저 레이어별로 평균일지 아니면 그 수직으로 떨어지는 발과 가슴과 머리 위쪽의 온도 하나의 그런 온도의 평균일지 그건 뭐 평균 내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테니까요. 어떤 데이터의 평균 이런 식으로요. 평균을 내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살짝 좀 아쉬워서 평균을 내는 방법 말고 수학적으로 여러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평균으로 해야겠냐. 그랬더니 학생이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첫 미팅을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미팅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교실 온도, 교실에서 측정한 온도라는 그 숫자 데이터를 다루는 수학적인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 그림을 학생한테 보여주고 설명을 좀 했습니다.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대표값을 특정 위치에 그냥 값을 대표값으로 다루는 방법이 있죠. 평균 필요 없고 그냥 저 분홍색 위치. 뭐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컨트롤 패널 새겨진 27도를 그러니까 온도 센서가 위치는 그 위치로 의미 부여를 하면 뭐 한 위치가 대표값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학생이 제안했던 것처럼 공간을 작게 나누는 거죠. 이렇게 나눌지 공간을 작게 나누고 각 세 공간에 측정한 데이터의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다. 이게 이제 너가 혹은 거기 한 팀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방법이 선택하려고 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그 말로 더 있다. 이제 고등학교급이거나 혹은 고등학교를 좀 넘어서는 3점점점을 3을 쓴 것은 이제 초등학교 평균 초등학교 레벨이니까요. 구분하자면 고등학교 레벨로 오기 전에 몇 가지 더 있겠지만 각 세부 공간에서 측정한 데이터 이 36개의 데이터 포인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행렬 데이터로 다룰 수 있습니다. 이건 딱 행렬이니까요. 또 5번은 이렇습니다. 에어컨의 위치에서부터 녹색 위치에서부터 세부 공간의 온도를 벡터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6번은 그 학생도 너무 잘 알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마 이과계열이라면 익숙하실 겁니다. 행렬과 벡터는 이제 이과계열에서 조금 더 멀리 간 분들이지만 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한 수학적인 방법이니까요. 에어컨의 위치에서부터 각 세부 공간의 온도 변화를 거리에 따른 미분 방정식으로 다루는 방법도 있는 것 같다. 미분 방정식을 더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지금 이 시간에서도 미분 방정식을 자세히 설명을 생각했습니다. 뭐 간단히 보면 변화량, 순간 변화량을 다루는 순간 변화량의 변화를 다루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거리의 미분, 거리에 따라서 순간 변화량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7번은 거리의 미분 방정식을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다루는 그러니까 변수를 추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미분으로 다루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기타 효과를 상수로 가정한 상태에서 편미분 방정식으로 다루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뭐 공업수학이나 대학 수학을 배운 분들은 저기서 뭐 2차 미분이나 편미분이나 이런 것들은 배우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편미분의 아이디어는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현상, 이 온도, 이 변화의 어떤 데이터에 변화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있을 텐데 그 중요한 변수, 지금 탐구하려고 하는 그 중요한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을 상수라고 가정한 상태로 다루게 될 경우 이제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 학생한테 제안을 하고 싶었던 것이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데이터를 다룰 때 데이터를 측정하고 데이터를 다룰 때 이런 수학적인 방법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수학적인 방법 혹은 수학 모형에 대해서 그 공부해 가면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지를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루게 되면 이 데이터를 계산 가능한 값으로 다루게 되는 방법이거든요. 우리들이 상생활에서 접하는 아주 많은 현상들은 계산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계산 가능하지 않은 그 값들을 변환하는 방법으로 계산 가능한 값으로 바꿀 수 있고 계산 가능하지 않은 값들을 버리고 계산 가능한 형식의 값만을 우리가 데이터로 가지고 와서 다룰 수 있지만 현재 디지털 방식으로 다루는 대부분의 세계는 일단 그 데이터가 계산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산 가능한다는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운 중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 들어와서 수학 시간에 배운 이런 수학 모형으로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는 것이 이 데이터의 계산 가능성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데이터의 계산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본인의 전공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다루시는 분들은 본격적으로 들어가시겠지만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거나 수학하시는 분들은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전공에 있는 분들은 아직 깊이 들어가기는 어렵고 그렇지 미분 오케이 행렬 벡터를 배우신 분들이라면 뭐 행렬 벡터 그리고 행렬 벡터보다는 통계적인 접근을 배우신 분들 여기 통계는 없습니다만 통계적인 접근도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교실에서 측정하는 36개의 데이터셋에서 데이터 포인트에서 생성되는 이 데이터를 그 미분이나 혹은 벡터 혹은 행렬로 다루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추상화시켜서 설명하는 거니까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생각해 볼 수 있구나라는 그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시작 지점은 에어컨의 위치입니다. 녹색. 거기가 3차원 직교좌표라고 가정하면 거기가 그 직교좌표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에어컨이 켜집니다. 여러분들 에어컨을 켰어요. 그러면 에어컨으로부터 냉기가 흘러나옵니다. 바람이죠. 찬 공기, 찬 바람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온도의 변화가 발생할 겁니다. 처음에 뭐 23도로 시작한 그 찬 공기가 일정하게 거리를 지나가면서 공기가 흐르면 흐를수록 온도 값이 변할 겁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오르겠죠. 온도가 조금씩. 그러면 그렇게 변화하는 교실의 온도 데이터를 이런 식의 수학적인 기호로 표시해보자는 겁니다. 3차원 직교좌표라고 가정하고 X축, Y축, Z축 방향으로 온도가 변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우리가 측정하고 싶어지는 위치를 HABC라고 쓰겠습니다. 어떤 학생의 발에서의 온도입니다. 발 정도, 무릎 아래 발 정도의 위치에서의 온도입니다. 그 학생이 덥다고 하거나 춥다고 하는데 에어컨을 켰을 때 저 위치에서의 온도는 어떻게 변할까가 우리가 상상하는 추론하는 기준이 되는
타겟 지점의 온도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수학적으로 HABC라고 쓰겠습니다. ABC는 이제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Z축 방향으로의 그 온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HA, HB, HC라고 쓰겠습니다. X축 방향으로의 데이터, Y축 방향으로의 데이터, Z축 방향으로의 데이터. 네. 그리고 HA는 H0, 그러니까 에어컨의 위치 혹은 에어컨에서 시작된 온도를 H0라고 하면 HA는 H0 더하기 X축 방향으로의 변화량, HB는 Y축 방향으로의 변화량, C는 HC는 Z축 방향으로의 변화량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추상해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다루면 이것이 벡터이고 혹은 그 행렬이고, 예. 교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행렬과 벡터라는 아이디어로 다루는 그 혹은 그렇게 추상해 보는, 그리고 이렇게 추상하고 나면은 이제 그 수학 모형에 넣어 볼 수 있으니까요. 이게 그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데이터, 지금 사례는 온도 데이터입니다. 온도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다루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평균은 물론 평균의 변화량을 다루면 그 뭐 비슷한 시도가 될 수 있습니다만, 단지 평균은 그 충분히 많은 데이터를 중앙값 혹은 대표값으로 딱 머지않은 수학 모형이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평균의 변화량을 보지 않는다면 평균을 내는 순간 개별적인 데이터들이 사라지고 그 개별적인 데이터 변화라는 그 데이터의 특성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다루면 예, 그 위치도 살아남고 예, 그리고 변화도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시도를 쭉 해보다 보면 예, 교실의 온도를 정지 상태의 값이 아니라 27도, 28도, 26도 정지 상태의 값이 아니라 그 교실의 온도의 변화와 운동까지, 이 상태에서 변하는 운동이니까요. 혹은 운동 변화니까 교실 온도를 그 변화라는 그 물리적인 특성까지 포함한 상태로 교실의 온도의 대표값을 찾으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교실의 온도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 중에 예, 정지 상태의 값으로 다루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평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실의 온도는 꾸준히 변하죠. 쉼없이 변하죠. 그게 실체인데 평균을 내어서 정지 상태의 값으로 바꾸는 거 말고 그 변화 그 자체도 찾아보자. 변화 그 자체를 포기하지 말고 포함시켜서 대표값을 찾아보자 라고 시도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미분 방정식도 그냥 추상화된 것이고, 이 미분 방정식으로는 뭐 계산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수학 모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HC, 그러니까 교실의 대표값, HC를 교실 온도의 대표값이라고 하면 교실 온도의 대표값은 HABC, 그러니까 특정 위치의 온도의 변화를 시간의 변화를 예, 미분한 값이 될 겁니다. 이게 저한테 무슨 의미냐면, 질문을 학생이 초기에 했던 질문 처음으로 넘어가면 이거죠. 누구는 춥다고 하고 누구는 덥다고 하는데 교실 온도의 대표값은 이라는 이 질문을 풀어보는 방법으로 그 학생이 원했던 것은 26도, 27도 그리고 특정 위치에 어느 위치의 온도가 이 교실 온도의 대표값일 거다라고 가정했던 그 이 질문의 답은 이 공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실의 온도는 이라는 질문을 공간에 세팅되어 있는 36개의 데이터 포인트에서 쉼없이 전달되어 오는 그 데이터를 근거로, 빅데이터를 근거로 교실 온도의 대표값은 이라는 질문을 다룰 때 그 질문의 답은 예, 이런 식의 방정식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데이터를 정확히는 데이터를 계산 가능한 형태로 바꾸려는 시도가 지금도 계속 시도되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의 계산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유이거나 그런 의미에서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고 부르는, 많이 언급되고 있죠. 컴퓨테이셔널 띵킹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우리 미래 인류가 확보해야 되는 기초적인 역량이라고 주장하고 강조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예,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하게 되면 정지 상태의 값으로 26도, 27도 특정 위치의 온도 이런 식의 정지 상태의 값으로 다루지 않고 데이터를 이런 형태의 함수나 미분 방정식으로 다루는 그 시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꾸준히 요구를 받으실 겁니다. 그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는 그 역량이 그러니까 무엇인지, 그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실 텐데 그 얘기를 들으실 때마다 온도를 계산한단 말이, 데이터를 계산한단 말이지. 그럼 내가 관심 있는 데이터는 이거니까 그 데이터의 특성은 계속 변화하고 계속 그 변화하는 순간마다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고, 그러면 측정된 그 데이터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 그 데이터의 그 변화까지를 포함을 해서 이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이 필요하네. 그러면 예, 이런 아이디어를 염두에 두셨다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실 온도의 대표값을 이런 식의 방정식으로 풀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접근이 있습니다. 예, 에어컨을 진흥화하는 거죠. 현재 에어컨은 어떤 순간에 켜졌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멈추죠. 그 동작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그 에어컨 회사에 물어보면 그 어떤 알고리즘으로 그 에어컨의 온도를 조절하는지 그걸 설계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쉽게 공개해주진 않겠지만 어떤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굉장히 단순하게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온도 센서를 어느 위치에 두고 거기에서 측정되는 값을 기준으로 에어컨을 멈춰 세울지 에어컨을 다시 동작시킬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형태의 에어컨의 동작을 이런 형태의 함수, 예, 알고리즘이죠. 이런 형태의 알고리즘이 그 에어컨 시스템에 도입된다면 조금 더 정교하게 에어컨을 조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정교하게 조작한다는 것은 저기 있는 주황색이죠. 예, 주황색의 레이어에 그 12개의 셀이 있지 않습니까? 예, 12개의 셀이 조금씩 다른 변화량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면 예, 에어컨의 특정 방향으로의 바람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는 온도가 빨리 변하네, 빨리 오른다인 거죠. 그렇게 되면 창문이겠죠. 예, 창문 쪽, 여름이라고 하면 햇볕이 쨍쨍 들어오는 창문 쪽에 위치해 있는 그 위치로는 그 바람의 세기를 세게 하고 다른 방향으로는 약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사실 고등학교 그 학생과 이런 작업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또 역시
작업의 후반부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측정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학교의 과학장 선생님이 잘 사용하지 않는 과학실 하나를 이 데이터를 측정하는 공간으로 확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측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결과를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혹시 관심이 가시면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요즘 정말 많이 언급하는 그 알고리즘의 세계로 가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 사례를 쭉 보여드렸던 그 데이터 사례들 중에 어떤 생활 세계에서 어떤 세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데이터로 바꿔보자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올라오셨다면 그렇게 측정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수학 모형을 넣어서 생각을 해보시다 보면 어느 단계에서는 당연히 이제 전공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십니다만 알고리즘 모형이 나올 수도 있을 테고 그 알고리즘 모형이 나온다면 되돌아가서 그 현상을 조금 자동화시켜서 조절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조금 자동화시킬 수 있는 그 시나리오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 데이터의 계산 가능성, 계산 가능한 데이터의 중요성, 데이터를 계산 가능한 값으로 이해할 때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로 세계의 변화를 탐구하는 방법 그리고 변화를 읽고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의 사례이자 아이디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였지만 관심이 가는 분들은 집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